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여행으로까지 번지면서 일본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일본 의류업체인 유니클로는 지난 17일에 이어서 두 번째 공식 사과를 내놨는데요. 갈수록 화력이 세지고 있는 불매 운동 여파,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불매 운동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여행업계에 조금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규슈의 사가현 지사는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렇죠. 지금 불매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예.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행 같은 분야는 굉장히 좀 집중되고 있고 예. 이것이 실제 일본의 경제 또 일본 정치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요. 전전 동기 대비 이제 같은 비교를 해보면 일본 여행 한 70% 정도 급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급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도 물론 대도시는 아니겠지만 예. 중소도시에서 이제 드디어 좀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큐슈 사가현 지사 같은 경우에 실은 항공편 감소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어서 솔직히 지금 어렵다라는데 예. 그 사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국 우리 관광객이 거의 한 점유율이 60%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이 덩치가 빠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굉장히 예. 힘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예. 것이죠. 지금 일본 지방공항들 위주로 조금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이타 공항은 한국인 관광객 비율이 98.5%라면서요. 참 우스갯소리로 예. 한국인 관광객 없으면 오이타 공항 문 닫는다라는데 예. 일본에 많이 가는 중에 이제 료칸 여행들 있지 않습니까? 네. 베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때 다 오이타에서 내려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기 같은 예. 경우에도 지금 눈에 띄게 타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한국인 이 관광객 점유율이 거의 98%에 이르고 야.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구 쪽에서도 예. 칸모난 같은 경우에도 한국 관광객이 거의 이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 아직 단기적인 추세 아닙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일본의 적어도 지방 경제, 지방 관광 도시에는 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베 총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내년 도쿄올림픽입니다. 네, 지금 일본이 방일 외국인 관광객 목표가 4천만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이제 이게 왜 경제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치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3년 전, 4년 전에 실시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주력을 했었더니 이제 내수 소비, 특히 이제 자체적으로는 잘 안 되니까 예. 관광을 통해 가지고 내수를 부양하자는 그런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베 지지층을 좀 보면 농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와 이 관광 쪽 종사자가 예. 아베 지지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실질적으로 현재 일본의 이제 해외 관광객은 3천만 명인데 아베의 목표는 이제 4천만 명을 채우자라고 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말 기준 3천만 명의 관광객 중에서 우리 한국 관광객 비중이 한 4분의 1, 700만 명, 800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만에 하나 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한국 관광객이 점점 이 불매 운동이 지속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 관광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아베를 적극 지지했던 지지층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본 관광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유니클로 가성비 좋아서 이전에 한국인들도 많이 찾았던 이런 브랜드인데 지금 매장에 가보면 한국인 소비자는 거의 없고요. 네. 외국인 관광객들만 좀 몇 명 눈에 띄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니클로가 두 번째 사과를 했는데 네. 그만큼 한국 소비자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예. 하잖아요. 이제 가성비 대비 좋은 그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가 대륙별로 좀 점유가 나뉩니다. 바로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국, 한국이 굉장히 많이 매출을 예. 올리고 있고요. 1, 2, 3위죠. 예, 유럽에서는 H&M이라든가 자라들이 이렇게 나누기 있는데 유니클로의 한국 매출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1조 3,700억. 영업이익이 또 거의 2,300억이 넘게 나게.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이 예.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알짜 시장인데 처음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무례한 사과를 했었죠. 그래서 예. 이제 두 번째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유니클로에 대한 이 불매 운동도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진에서는 긴장감이 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히트텍, 경량 패딩 이런 것들이 주력 상품인데 겨울철 곧 다가오고 패션이 좀 일찍 가다 보니까 이 재고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일본 우익들은 한국 불매 운동이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여기서 국내에서는 좀 더 똘똘 뭉치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예전에 불매운동하고 좀 다른 양상은 뭐고요? 이 파장이 어느 정도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SNS의 힘이 좀 있습니다. SNS 의 힘. SN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막 확 불타오르고 끝나고 구심점도 하나였고 뭐 이런데 예. 지금을 보면 그 구심점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뭐 노노재팬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뭐 엄마들의 모임인 맘카페 같은 데서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에 움직임에서는 전 연령층이 다 같이 이 불매 운동에 합세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죠. 60대, 70대 어르신들도 과거에 이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더 적극적으로 하고 뭐 40, 50대도 그렇고 예. 젊은 층도 그렇고 이게 전 연령층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일본 불매 예. 운동이기 때문에 뭐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이게 뭐 단기 불꽃처럼 확 타오르고 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게 거의 중장기적으로 더 예. 확산되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이전과는 가능합니다. 달리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이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걱정이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는데 반도체 수출 한 3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네. 예. 일단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을 보면 수출이 거의 한 뭐 15%, 16% 줄었는데 세부별로 보면 이제 반도체가 거의 30% 가까이 예. 폭감을 하고 급감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실은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여파가 크고 예.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뭐 디램이라든가 DDR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예.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앞으로 8월, 9월, 10월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그때 같아요. 돼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지난주에 급등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을 놓고 예. 많은 뭐 투자 전문가들, 경제학자들도 뚜렷한 해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 가령 이제 주가를 좀 보면 SK 하이닉스는 예. 7월 초 일본이 경제 보복을 카드를 꺼내든 이후 거의 10%, 12% 넘게 예. 급등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연일 그냥 무턱대고 매수입니다. 무턱대고. 예, 묻지마 예. 매수를 하고 네.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예.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현물 가격이 꽤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일본이 공급 안 하면 예. 수급에 차질이 미칠 것이다 해서 이제 어쨌든 현물가가 오르면서 주가가 오르는 이런 대목도 있고 아마 시장에서는 예.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이걸 장기전으로 못 끌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단기 배팅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기는 힘든 것 힘들다. 같고요. 예. 이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경제 보복의 여파가 없다. 이렇게까지 낙관은 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뭐 금융 분야도 그렇고요.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네. 이 얼마나 앞으로 추가 보복이 있을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WTO 이사회가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우리 정부 요청으로 이제 정식 안건으로 올라간 건데 네. 일단 WTO 일반 이사회는 어떤 기능을 담당합니까? WTO에서 가장 뭐 힘이 세다, 입김이 세다 되는 게 예. 이제 강요회의입니다. 네. 근데 강요회의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열리거든요. 예. 2018년에 있었기 때문에 2020년 6월에 열리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쨌든 안 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이 이제 일반 의사회가 그 다음에 이제 아, 최고 결정 예. 기관으로 위치를 갖고 예. 있어서 이번에 일반 의사회에서 우리가 어쨌든 아젠다로 밀어 넣고 예. 여기에 김승호 실장이 가서 아마 공론화 여론전을 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의미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이 과정과 물론 이제 백색 국가 화이트 리정이 이제 연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이게 끝나면 바로 아마 일본은 우리를 백색 국가의 지정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예. 의견 수렴을. 그래서 오늘 여론전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김승호 실장이 직접 나섰다고 했는데 이분 별명이 후쿠시마 명장이라면서요. 네, 후쿠시마 예. 판결을 완전히 뒤집게 되는 지난번 그만큼 수산물. 치밀. 예, 이번에 후쿠시마 수산물의 판결을 뭐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다 예. 실망했을 때 이제 김승호 실장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 판결을 뒤엎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기대하는 바가 큰데 예. 어쨌든 이번에 뭐 제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의 명분과 정당성을 쌓아서 여론전에서 일본을 좀 압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일반 이사회에서 여론전에서 일본을 압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